간호사 하나가 아버지를 홀려. 이거 이산 노린 거 아니야? 이 여우 같은 년이. 서울 강남의 고급 요양병원 3층 305호 병실에는 오늘도 고요한 정막이 흘렀습니다. 창가 침대에 누워있는 한정우 회장의 얼굴에는 80평생을 살아온 깊은 주름이 새겨져 있었어요. 한때 대한민국 경제계를 쥐락펴락했던 그 손은 이제 중풍으로 인해 떨리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오늘은 어떤 책을 읽어드릴까요? 문을 열고 들어온 간호사 이서진의 목소리가 병실을 따뜻하게 채웠어요. 34살의 서진은 언제나 밝은 미소를 지었지만 정우 회장은 그 눈 깊숙한 곳에 감춰진 슬픔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마치 자신처럼 무언가를 잃어버린 사람의 눈빛이었거든요. 오늘은 김유정 의소설이나 읽어주게나. 정우 회장의 떨리는 목소리에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책장에서 문학 전집을 꺼내 의자에 앉은 서진이 책장을 넘기는 소리가 병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동백꽃을 읽어드릴게요. 서진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이야기를 풀어내기 시작했어요. 정우 회장은 눈을 감고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상하게도 서진의 목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마치 오래전 잃어버린 무언가를 되찾은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서진이, 네, 회장님. 자네 고향이 어디인가? 서진은 잠시 책에서 시선을 들었어요. 전북 군산입니다. 어릴 때 서울로 올라왔어요. 정우 회장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군산이라는 지명이 가슴 깊숙한 곳에 무언가를 건드렸거든요. 1960년대 초 20살 청년이었던 자신이 사랑했던 여인이 있던 곳이 바로 군산이었으니까요. 혹시 어머니 성함이 윤숙자세요? 하지만 제가 어릴 때 돌아가셨어요. 정우 회장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윤숙자, 그 이름을 듣는 순간 50년 전의 기억이 쏟아져 나왔어요. 군산 앞바다에서 함께 걸었던 그 여인, 가난 때문에 혼인을 허락받지 못했던 첫사랑의 이름이었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정우 회장은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지만 가슴이 마구 뛰었어요. 서진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어릴 적 윤숙자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특히 슬픔을 머금은 그 눈빛이 너무도 닮아 있었어요. 회장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창백해 보이는데. 서진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정우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정우 회장은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네. 다만 옛 생각이 나서 말이야. 그때 병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정우 회장의 장남 한도진이 들어왔어요. 45살의 도진은 아버지보다는 회사 일에 더 관심이 많았습니다. 아버지, 안녕히 계셨습니까? 차가운 인사였어요. 도진의 시선이 서진에게 머물렀습니다. 간호사분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켜주시겠습니까? 아버지와 이야기할 게 있어서요. 서진은 정중히 고개를 숙이고 병실을 나갔어요. 도진이 문을 닫고 아버지에게 다가섰습니다. 아버지, 언제까지 이렇게 계실 겁니까? 회사에서는 후계 구도를 정리해야 한다고 난리예요. 회사 이야기는 그만두게. 나는 이제 지쳤네. 정우 회장의 목소리에는 깊은 피로가 묻어 있었어요. 도진은 답답했습니다. 아버지께서 그러시면 세영이와 민석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습니까? 지금도 경영권 때문에 서로 견제하고 있어요. 정우 회장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자식들은 자신의 재산에만 관심이 있을 뿐 진정한 가족의 정을 나누려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매일 자신을 돌봐주는 서진에게서 더 많은 위로를 받고 있었습니다. 도진아, 네 아버지. 너희들이 언제 마지막으로 나와 함께 시간을 보냈지? 도진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회사 일과 자신의 욕심에 사로잡혀 아버지와 진심으로 대화한 적이 언제였는지 기억나지 않았거든요. 아버지, 그런 감상적인 이야기보다는 그만 가게. 오늘은 너를 보고 싶지 않네. 정우 회장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도진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병실을 나갔어요. 혼자 남은 정우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서진이 윤숙자의 딸일 가능성,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자신이 해야 할 일들에 대해 말이에요. 서진이만 오면 마음이 놓인다. 저 눈빛 꼭 어릴 적 윤숙이 닮았군. 저녁 무렵 서진이 다시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저녁 드실 시간이에요. 서진이 잠시 앉아보게나. 서진은 의자에 앉았어요. 정우 회장이 떨리는 손으로 서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자네가 있어서 이 병실이 집 같다네. 서진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이상하게도 정우 회장 곁에 있으면 마음이 평온해졌거든요. 마치 잃어버린 아버지를 만난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정우 회장과 서진 사이의 유대감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매일 오후 서진이 책을 읽어주는 시간이 정우 회장에게는 하루 중 가장 소중한 순간이 되었어요. 오늘도 서진은 평소와 같이 의자에 앉아 소설을 읽어주고 있었습니다. 서진아. 정우 회장이 갑자기 서진의 이름을 불렀어요. 서진은 책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회장님. 자네에게 부탁할 일이 있네. 정우 회장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진지했어요. 서진은 의자를 침대 가까이 당겨 앉았습니다. 무엇이든 말씀하세요. 정우 회장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혹시 내가 죽으면 내 사무실 금고 안에 있는 유원장을 변호사에게 전해주겠나? 서진은 깜짝 놀랐습니다. 갑작스러운 죽음 이야기에 당황스러웠거든요. 회장님, 왜 갑자기 그런 말씀을? 아니네, 사람 일이 어찌 될지 모르는 것 아닌가. 내 자식들은 내 진심을 이해하지 못할 거야. 정우 회장의 눈에 깊은 슬픔이 스며들었어요. 자네만이 내 마지막 뜻을 제대로 전해줄 수 있을 것 같네. 서진은 머뭇거렸습니다. 이런 중요한 일을 자신에게 맡기는 것이 부담스러웠거든요. 하지만 회장님, 저는 그냥 간호사일 뿐인데. 아니야, 서진이. 자네는 내게 특별한 사람이네. 정우 회장이 서진의 손을 꼭 잡았어요. 금고 비밀번호는 030423이야. 내 생일 말이네. 그 안에 봉투가 하나 있을 거야. 그걸 김 변호사에게 전해주게. 서진은 고민 끝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하지만 회장님께서 오래오래 건강하셔서 직접 전하실 수 있기를 바래요. 고맙네, 서진아. 정우 회장이 처음으로 서진을 서진아라고 불렀어요. 서진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때 병실 밖 복도에서 누군가 발소리가 들렸어요. 정우 회장의 장남 도진이 병실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진은 병실 문 앞에서 걸음을 멈췄어요. 안에서 들려오는 대화 소리 때문이었습니다. 회장님, 그런데 왜 저에게 이런 중요한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서진아, 자네가 내게는 가족 같은 존재거든. 도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가족이라는 말이 그의 심기를 건드렸거든요. 정말 고마워요. 회장님 덕분에 저도 많이 위로받고 있어요. 그래,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게 인생이지. 도진은 더 이상 듣고 있을 수 없었어요. 조용히 발걸음을 돌려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복잡한 생각들이 맴돌았어요. 아버지가 간호사를 가족이라고? 유언장까지 맡긴다고? 도진은 병원 로비의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버지와 서진의 관계가 단순한 환자와 간호사 사이가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다. 그날 저녁 도진은 집으로 돌아와 아내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아버지가 이상해. 간호사한테 완전히 빠져 계시는 것 같아. 무슨 소리예요? 아버님께서 그러실 리가. 내가 직접 들었어. 가족 같다고 하시고 유언장까지 맡기신다고. 아내의 얼굴도 심각해졌어요. 그럼 혹시 그 간호사가 아버님을 노리는 건 아닐까요? 나도 그 생각이야. 내일 당장 사설 탐정을 고용해서 그 여자 뒷조사를 해봐야겠어. 다음 날 도진은 유명한 사설 탐정 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50대 중반의 베테랑 탐정 최민수가 도진을 맞았어요. 의뢰 내용이 무엇인지요? 이서진이라는 간호사를 조사해 주세요. 54살, 우리 아버지 담당 간호사예요.
도진이 서진의 사진을 건네주었습니다.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조사해 드릴까요? 출생 배경, 가족관계, 그리고 우리 아버지와 접촉하게 된 경위를 알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일주일 정도 시간을 주시면 상세한 보고서를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한편 병원에서는 서진이 정우 회장과 함께 점심을 드시고 있었어요. 서진아, 자네 어머니 이야기를 좀 더 들려주겠나? 서진은 젓가락을 놓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머니는 참 따뜻한 분이셨어요. 5살 때 돌아가셨는데 그 전까지는 군산에서 작은 가게를 하셨죠. 가게를? 네, 해산물을 파는 작은 가게였어요. 어머니는 항상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 같았어요. 정우 회장의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누군가를 기다린다고? 네, 제가 어릴 때라 정확히는 몰랐지만 어머니가 바다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시는 걸 본 적이 있어요. 언젠가는 돌아오겠지라고 혼잣말 하시면서요. 정우 회장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50년 전 자신이 윤숙자에게 했던 마지막 약속이 떠올랐거든요. 반드시 돌아가겠소. 성공해서 당신을 데리러 가겠소. 하지만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어요. 서울에서 사업을 시작하느라 바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그 약속이 희미해졌거든요. 서진아. 네, 회장님. 혹시 자네 아버지에 대해서는 아는 게 있나? 서진은 고개를 저었어요.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한번 물어본 적이 있는데 서울에 사는 훌륭한 분이라고만 하셨어요. 이름도 모르고요. 정우 회장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서진이 자신의 딸일 가능성이 점점 확실해지고 있었거든요. 서진아, 내가 자네에게 해야 할 이야기가 있네. 무슨 이야기인가요? 정우 회장이 입을 열려는 순간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며 괴로워했어요. 회장님, 괜찮으세요? 서진이 급히 일어나 정우 회장을 부축했습니다. 정우 회장의 호흡이 거칠어지고 있었어요. 간호사실, 빨리. 서진이 급히 간호사실로 달려갔습니다. 곧 의료진이 몰려와 정우 회장을 응급처치했어요. 의사가 진찰을 마치고 서진에게 말했습니다. 스트레스성 협심증인 것 같습니다. 너무 흥분하시거나 감정 기복이 심하시면 위험할 수 있어요. 서진은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정우 회장 곁을 지켰습니다. 정우 회장은 안정을 찾은 후 서진의 손을 꼭 잡았어요. 서진아, 내가 자네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네. 하지만 지금은 아직 때가 아닌 것 같구나.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무언가 중요한 비밀이 있다는 것을 직감했지만 정우 회장의 건강이 더 중요했거든요. 그날 밤 서진은 간호사 숙소에서 정우 회장의 말을 곱씹어 봤습니다. 왜 자신에게 유언장을 맡기려 하는지, 왜 가족 같다고 하는지 모든 것이 수수께끼였어요. 일주일 후 도진은 사설탐정 최민수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조사가 완료됐습니다. 충격적인 내용이에요. 도진은 서둘러 탐정사무소로 향했어요. 최민수는 두툼한 파일을 테이블에 던지며 말했습니다. 이서진, 이 여자 보통이 아닙니다. 어떤 의미죠? 출생지 전북 군산, 친모고 윤숙자. 그런데 말입니다. 최민수가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었어요. 1960년대 초 윤숙자가 서울 부잣집 도련님과 사랑에 빠졌다는 증언이 있어요. 하지만 그 남자는 약속을 어기고 서울로 도망쳤죠. 도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설마 더 충격적인 건 이서진이 이 병원 지원할 때 특별히 한정우 회장 전담을 희망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 DNA 검사 키트까지 주문했어요. 도진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이 여자 고의로 접근했어. 복수든 유산이든 뭔가 꾸미고 있어. 그날 저녁 도진은 병원 관리사무소를 찾아가 CCTV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화면 속에서 서진과 정우 회장이 손을 잡고 다정하게 대화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간호사 하나가 아버지를 홀려? 이거 유산 노린 거 아니야? 화면에서 결정적 장면이 나타났습니다.
서진이 정우 회장의 귀에 뭔가 속삭이는 모습이었어요. 이 여우 같은 년이. 다음 날 오후 병원 305 병실에서는 운명적인 대화가 오가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서진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윤숙자, 그분을 아세요? 정우 회장의 컵이 떨리며 흔들렸습니다. 왜 갑자기 그 이름을? 제가 그분의 딸이거든요. 정우 회장은 말문이 막혔어요. 예상했던 일이지만 직접 듣게 되니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셨어요. 제 아버지가 서울에 계신 훌륭한 분이라고.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혹시 회장님께서 제 아버지이신 건 아닐까요? 정우 회장은 서진의 손을 꼭 잡았어요. 50년간 감춰온 비밀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서진아, 내가. 바로 그때 병실 문이 쾅 하고 열렸습니다. 도진이 분노에 찬 얼굴로 나타났어요. 아버지,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서진은 깜짝 놀라 손을 뺐습니다. 저는 간호 업무 중이었습니다. 간호 업무가 손잡고 사랑 고백하는 건가요? 도진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다 알고 있어요. 윤숙자의 딸이라며? 처음부터 계획된 접근이었지? 서진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사설탐정 고용해서 다 조사했어요. DNA 검사 키트까지 주문한 것도 알고 있고요. 정우 회장이 충격받은 표정으로 서진을 바라봤어요. 서진이, 자네가 정말? 서진은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로 DNA 검사를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그냥 확인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확인? 유산받을 자격이 있는지 확인하려던 거지. 도진이 비웃으며 소리쳤어요. 그런 게 아니에요. 저는 그냥 아버지를 찾고 싶었을 뿐이에요. 서진이 눈물을 흘리며 절규했습니다. 거짓말. 그럼 왜 처음부터 정체를 밝히지 않았어? 왜 몰래 접근한 거야? 저는 서진은 더 이상 변명할 말이 없었어요. 나가주세요. 더 이상 우리 아버지께 접근하지 마세요. 도진아. 정우 회장이 화를 냈지만 도진은 단호했습니다.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이 여자는 처음부터 뭔가 꾸미고 있었어요. 서진은 눈물을 닦으며 병실을 뛰쳐나갔습니다. 복도에서 주저앉아 오열했어요. 그날 밤 서진은 간호사 숙소에서 DNA 검사 키트를 바라봤습니다. 정우 회장의 머리카락이 들어있는 봉투를 들고 말이에요. 내가 정말 잘못한 걸까? 고민 끝에 서진은 검사 키트를 택배로 보냈습니다. 이제 와서 그만둘 수는 없었거든요. 한편 정우 회장은 병실에서 홀로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윤수가, 미안하다. 우리 딸을 내가 또 상처 주고 말았구나. 눈물이 주름진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며칠 후 DNA 검사 결과가 나올 예정이었지만 그 전에 더 큰 비극이 기다리고 있을 줄은 아무도 몰랐어요. 도진은 집에 돌아가 아내 미영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그 간호사 쫓아냈어. 잘했어요. 그런 여자가 우리 재산을 노리다니. 하지만 도진의 마음 한편에는 불안감이 스며들고 있었어요. 아버지의 슬픈 표정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혹시 내가 너무 성급했나? 그러나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린 후였습니다. 같은 시간 서진은 창문 너머로 병원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내가 뭘 원하는지 아직 아무도 몰라요. 그 목소리에는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마치 더 큰 계획이 있다는 듯이 말이에요. 사흘 후 새벽 병원에 비상벨이 울려 퍼졌습니다. 정우 회장이 갑작스럽게 의식을 잃고 쓰러진 것이었어요. 한정우 회장님 응급 상황. ICU로 이송하세요. 의료진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서진은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접근하고 싶었지만 도진의 경고 때문에 가까이 갈 수 없었거든요. 1시간 후 도진과 세영, 민석이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아버지 상태가 어떤가요?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혼수 상태에 빠지셨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뇌출혈로 보여요.
스트레스요? 네, 며칠 전부터 감정 기복이 심하셨다고 하더군요. 도지는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자신이 서진을 몰아낸 일이 아버지에게 충격을 줬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날 밤 서진은 조용히 중환자실 복도에 앉아 있었어요. 정우 회장의 안위가 걱정되어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간호사님?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막내 민석이 서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냥 걱정되어서. 아니에요. 앉으세요. 민석이 서진 옆에 앉았어요. 형이 너무 심하게 했죠? 서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해해요. 가족을 지키려는 마음이니까요. 하지만 아버지께서 간호사님을 정말 아끼셨거든요. 민석의 말에 서진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아버지께서 깨어나시면 진실을 말씀드릴 거예요. 진실이요? 서진은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DNA 검사 결과예요. 오늘 받았어요. 민석이 놀란 표정으로 서진을 바라봤어요. 정말로 아버지와 혈연 관계인가요?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친부 일치율 99.9%예요. 민석은 충격을 받았어요. 형이 의심했던 것과 달리 서진이 정말 아버지의 딸이었던 것이에요. 그럼 누나가. 네, 저는 한정우 회장님의 딸입니다. 그 순간 뒤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뭐라고? 돌아보니 한세영이 서 있었습니다. 세영은 서진에게 다가와 DNA 검사 결과지를 빼앗아 보았어요. 이게 진짜라는 거야? 누나. 민석이 말을 막으려 했지만 세영은 분노로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감히 우리 아버지 딸이라고? 세영이 서진의 어깨를 밀쳤습니다. 누나 진정해요. 진정하라고? 이 여자가 우리 가족을 파괴하려 하는데? 세영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어요. 우리 아버지 재산에 손대지 마. 돈 필요하면 소송이라도 해보시지. 저는 돈 때문이 아니에요. 거짓말. 그럼 뭐 때문에 DNA 검사까지 한 거야? 서진은 조용히 일어나 세영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그냥 아버지가 그리웠어요. 아버지라고 부르지 마. 당신 아버지는 따로 있어. 세영이 소리치는 순간 중환자실 문이 열리며 간호사가 나왔어요. 조용히 해주세요. 다른 환자들에게 방해가 됩니다. 세영은 서진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노려보고는 민석의 팔을 잡아 끌며 사라졌어요. 혼자 남은 서진은 복도 의자에 주저앉아 흐느꼈습니다. DNA 검사로 진실이 밝혀졌지만 오히려 상황은 더 악화된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도진이 병원에 왔을 때 민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형, 큰일 났어요. 뭔데? 민석이 DNA 검사 결과지를 내밀었어요. 이서진 간호사. 정말 우리 누나예요. 도진은 결과지를 보더니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게 진짜야? 네, 친부 일치율이 99.9%예요. 도진은 머리를 감쌌어요. 자신이 이복 누나를 의심하고 몰아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거든요. 그럼 내가 잘못한 거야? 형, 어떻게 할 거예요? 도진은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의식 없이 누워있는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미안해요. 그날 오후 서진은 병원 옥상에서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정우 회장이 깨어나지 않으면 영원히 진실을 말할 기회가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절망스러웠습니다. 간호사님, 뒤에서 도진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서진은 놀라 돌아봤습니다. 죄송합니다. 도진이 고개를 숙였어요. 제가 너무 성급했습니다. 괜찮아요, 이해해요. DNA 검사 결과 봤어요. 정말 저희 누나시군요.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이해해 주세요. 저는 정말 아버지가 그리웠을 뿐이에요. 도진은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미안하면서도 여전히 의심스러운 마음이 있었거든요. 누나. 네. 정말로. 재산 때문이 아니에요? 서진은 슬픈 미소를 지었습니다. 도진 씨, 저는 이미 충분히 많은 걸 잃었어요. 더 이상 잃을 게 없어요.
무슨 뜻이에요? 어머니를 5살에 잃고 고아원에서 자라면서 가족이 뭔지 몰랐어요. 그런데 아버지를 만나고 나서야 알았어요.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도지는 서진의 진심을 느꼈습니다. 누나, 아버지께서 깨어나시면 깨어나실까요? 네, 분명히 깨어나실 거예요. 그때 병원 방송이 울렸어요. 한정우 환자 보호자는 즉시 중환자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두 사람은 급히 중환자실로 달려갔습니다.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어요. 상태가 급속히 나빠지고 있습니다. 각오하시는 게 좋겠어요. 세영과 민석도 급히 달려왔습니다. 네 사람은 유리창 너머로 정우 회장을 바라봤어요. 아버지, 서진이 유리에 손을 대며 중얼거렸습니다. 아직 할 말이 많은데. 바로 그때 정우 회장의 손가락이 살짝 움직였어요. 저기 봐요. 민석이 소리쳤습니다. 정우 회장이 천천히 눈을 뜨고 있었어요. 의사 선생님, 의료진이 급히 중환자실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의사가 나왔어요. 의식을 회복하셨습니다. 하지만 아직 위험한 상태예요. 도진이 물었습니다. 면회는 가능한가요? 한 명씩 짧게만 가능합니다. 서진은 물러서려 했지만 정우 회장이 유리창 너머로 서진을 보며 손짓을 했어요. 서진이를 불러달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요?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도진은 서진을 바라봤어요. 누나, 들어가세요. 서진이 중환자실에 들어가자 정우 회장이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서진아, 미안하다. 아버지. 드디어 서진이 그를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50년 전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너와 내 어머니에게 미안하다. 정우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그들이 나눌 수 있는 시간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정우 회장과 서진의 재회는 길지 않았습니다. 사흘 후 새벽 정우 회장은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서진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서진의 절규가 중환자실에 울려 퍼졌어요. 하지만 정우 회장은 이미 평안한 얼굴로 잠들어 있었습니다. 장례식장은 각계각층의 조문객들로 북적였어요. 대기업 회장의 죽음이라 언론의 관심도 뜨거웠습니다. 서진은 멀리서 조용히 정우 회장의 영정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누나, 앞으로 와서 절을 받으세요. 민석이 서진에게 말했지만 서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여기서 조용히 있을게요. 하지만 세영은 서진을 보며 차가운 시선을 보냈어요. 저 여자가 왜 여기 있는 거야? 누나 그만해요. 이제 가족이잖아요. 가족? 웃기지 마. DNA 검사 결과 하나로 가족이 되는 거야? 장례식 마지막 날, 김 변호사가 유언장 공개를 위해 장례식장 별실에 가족들을 모았습니다. 서진도 함께 자리에 앉았어요. 고인의 유언에 따라 유언장을 공개하겠습니다. 김 변호사가 봉투를 열며 읽기 시작했어요. 나 한정우는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유언한다.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첫째, 회사 지분 50%는 장남 한도진에게 상속한다. 도진이 안도의 표정을 지었어요. 둘째, 회사 지분 20%씩을 한세영과 한민석에게 각각 상속한다. 세영과 민석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셋째, 개인 재산 70%는 세 자녀가 균등 분할한다. 여기까지는 예상 범위였어요. 하지만 다음 내용이 폭탄이었습니다. 넷째, 개인 재산 30%는 강고사 이서진에게 상속하며 그녀는 나의 친딸임을 밝힌다. 장례식장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다섯째, 서진이의 출생에 대한 진실을 알리고 그녀를 한씨 가문의 일원으로 인정하길 바란다. 이런 일이 참석자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어났어요. 언론인들도 취재 수첩을 꺼내들었습니다. 도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변호사님, 이게 정말 아버지가 쓰신 건가요? 네, 친필로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공증도 받으셨고요. 세영이 분노로 떨며 일어났습니다. 말도 안 돼. 아버지가 정신이 온전하지 않으셨잖아요. 유언서 작성 당시 정신감정 결과도 있습니다. 완전히 정상이셨어요. 서진은 어리둥절했어요. 이런 일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저는 모르는 일이에요. 하지만 아무도 서진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후 사태는 더욱 심각해졌어요. 도진은 집에 돌아가자마자 언론에 서진의 사진을 뿌렸습니다. 이 여자는 우리 아버지를 속인 사기꾼입니다. 다음 날 아침 모든 신문과 방송이 이 사건을 다뤘어요. 재벌 회장 농락한 간호사, 30% 재산 강탈극의 주인공, 가짜 딸의 충격적 정체, 서진의 사진이 모든 매체에 실렸습니다. 하루아침에 서진은 전 국민의 손가락질을 받는 존재가 되었어요. 병원에서도 서진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저 간호사 정말 재벌 회장을 홀렸대. 300억을 받는다며? 무서운 여자야. 처음부터 계획한 거 아니야? 서진은 복도를 걸을 때마다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어야 했어요. 그날 오후 서진은 간호부장에게 불려갔습니다. 이서진 간호사, 당분간 휴직하는 게 좋겠어요. 부장님, 지금 상황에서는 병원 이미지에도 좋지 않아요.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쉬세요. 서진은 결국 병원을 떠나야 했습니다. 짐을 싸면서 정우 회장과 함께했던 305호 병실을 마지막으로 바라봤어요. 아버지,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그날 저녁 서진의 원룸 앞에는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이서진 씨, 처음부터 재산이 목적이었나요? 한 회장과는 언제부터 알고 지낸 건가요? DNA 검사는 누가 제안한 건가요? 서진은 집안에 숨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 밖으로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며칠 후 한세영이 방송에 출연해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병으로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였어요. 그 틈을 타서 저 여자가 접근한 거죠. 그럼 DNA 검사 결과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그것도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어요. 요즘 기술이 얼마나 발달했습니까? 세영의 인터뷰 후 여론은 더욱 나빠졌어요. 서진을 향한 비난이 폭증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뜻밖의 인물이 나타났어요. 정우 회장의 오랜 친구이자 동업자였던 박철민 회장이었습니다. 한정우 회장님이 살아계실 때 저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박 회장이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정우 형은 55년 전 군산에서 사랑했던 여인이 있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 여인 사이에 딸이 있다는 것도 알고 계셨죠. 그럼 이서진 씨가 정말? 네, 정우 형은 확신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유언장에 포함시킨 거죠. 박 회장의 증언으로 상황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한편 도진은 집에서 아버지의 서재를 정리하다가 낡은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이게 뭐지? 편지 봉투에는 윤숙자에게라고 쓰여 있었어요. 도진이 편지를 펼쳐보니 아버지의 필체였습니다. 숙자야, 미안하다. 너와의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우리 딸 서진이를 잘 부탁한다. 내가 할 수 없었던 아버지 역할을 이제라도 하고 싶다. 편지 마지막에는 이런 구절이 있었어요. 서진이는 나의 딸이다. 그날 군산에서 난 널 찾아 헤맸단다. 도진은 편지를 보며 충격을 받았어요. 아버지가 진심으로 서진을 딸로 여기고 있었다는 증거였거든요. 그날 밤 도진은 서진의 원룸을 찾아갔습니다. 기자들 사이를 뚫고 들어가 문을 두드렸어요. 누나, 저예요, 도진이요. 서진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도진 왜? 도진은 아버지의 편지를 내밀었어요. 이거 아버지가 쓰신 편지예요. 서진은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누나, 미안해요. 제가 너무 성급했어요. 하지만 이미 세상의 시선은 돌리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서진은 한순간에 매장당할 위기에 놓여 있었어요. 도진이 서진에게 편지를 건넨 지 사흘 후 더 큰 발견이 있었습니다. 정우 회장의 개인 금고를 정리하던 중 또 다른 비밀이 드러난 것이에요.
이게 뭐지? 도진이 금고 깊숙한 곳에서 낡은 목함을 발견했습니다. 안에는 55년 된 편지들과 사진들이 가득했어요. 첫 번째 편지는 윤숙자가 정우에게 보낸 것이었습니다. 정우 씨, 우리 딸이 태어났어요. 이름은 서진이라고 지었어요. 너를 닮아서 똑똑하고 예쁘게 생겼어. 도진의 손이 떨렸어요. 두 번째 편지에는 더 절절한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정우 씨, 서진이가 벌써 3살이야. 아빠를 찾는다고 매일 바다를 바라봐요. 언제 돌아올 거예요? 마지막 편지는 윤숙자가 죽기 직전에 쓴 것이었습니다. 정우 씨, 나는 이제 떠나가요. 서진이를 부탁해요. 이 아이만큼은 행복하게 해줘. 편지 옆에는 정우 회장에 잡힐 메모가 있었어요. 서진이는 나의 딸이다. 그날 군산에서 난 널 찾아 헤맸단다. 미안하다, 숙자야. 도진은 더 이상 의심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진심으로 서진을 딸로 여기고 사랑했다는 확실한 증거였거든요. 그날 저녁 도진은 세영과 민석을 불러 모았습니다. 세영, 민석아 이거 봐. 도진이 편지들과 사진을 보여주자 세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게 진짜야? 네, 아버지 필체 맞아요. 그리고 이것도 봐요. 도진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DNA 검사 결과지였습니다. 아버지께서 직접 의뢰하신 DNA 검사예요. 서진 누나가 한 게 아니라 민석이 놀라며 말했어요. 그럼 아버지가 먼저 확인하신 거네요? 네, 날짜를 보니 서진 누나보다 한 달 먼저 검사하셨어요. 세영은 말없이 편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윤숙자의 애절한 사연과 아버지의 후회가 그대로 담겨 있었거든요. 우리가 잘못 생각한 거야? 세영, 우리가 서진 누나를 너무 몰아세운 것 같아. 한편 서진은 원룸에서 나오지 못한 채 며칠을 보내고 있었어요. 밖에는 여전히 기자들이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이서진 씨, 나와서 해명하세요. 정말 재산이 목적이 아니었나요? 서진은 창문 커튼을 치고 방 안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어요. 정우 회장과 함께 찍은 사진 한 장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 제가 뭘 잘못했을까요? 바로 그때 문 밖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누나, 저예요. 도진이요. 서진이 문을 열자 도진과 함께 세영, 민석도 서 있었어요. 동생들 왜? 도진이 목함을 서진에게 내밀었습니다. 누나, 이거 보세요. 서진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들을 하나씩 읽어나갔어요. 어머니 윤숙자의 필체를 본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버지께서 누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알 수 있어요. 민석이 다른 편지를 보여주었어요. 이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쓰신 편지예요. 서진이 편지를 펼쳐보니 자신에게 보내는 아버지의 마지막 메시지였어요. 서진아, 아빠가 늦어서 미안하다. 50년 동안 너를 찾지 못해서, 내 어머니와의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미안하다. 아버지, 너는 내 자랑스러운 딸이다. 재산 같은 건 중요하지 않아. 다만 아빠의 사랑만큼은 받아줘라. 서진은 편지를 읽으며 오열했습니다. 아버지의 진심이 고스란히 전해졌거든요. 세영도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서진 언니 미안해. 내가 너무 심했어. 언니, 아버지가 정말 널 사랑하셨구나. 나도 몰랐어. 내 남매는 서로 껴안고 울었습니다. 오해와 갈등이 해소되는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밖의 상황은 여전히 심각했습니다. 언론과 여론은 쉽게 바뀌지 않았어요.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요? 민석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기자회견을 열어야 해요. 도진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다음 날 그룹 본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도진과 세영, 민석이 단상에 올랐고 서진도 함께 자리했어요. 저희가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진실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도진이 마이크를 잡고 말했어요. 이서진 씨는 저희 아버지의 친딸이 맞습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어요. 그리고 아버지께서는 생전에 이미 이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도진이 편지들과 DNA 검사 결과를 공개했어요. 아버지께서 직접 의뢰하신 DNA 검사 결과입니다. 서진 누나보다 한 달 먼저 하셨어요. 세영이 마이크를 이어받았습니다. 저희가 서진 언니를 의심한 것은 잘못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진심을 몰랐던 저희 책임입니다. 그럼 유산 상속도 정당한 건가요? 한 기자가 질문했어요. 당연합니다. 민석이 대답했어요. 서진 누나는 저희와 똑같은 권리를 가진 아버지의 딸입니다. 마지막으로 서진이 마이크 앞에 섰어요. 저는 처음부터 아버지를 찾고 싶었을 뿐입니다.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재산은 중요하지 않아요. 다만 아버지의 사랑을 늦게나마 받을 수 있어서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럼 유산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아직 정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아버지의 뜻을 따르고 싶습니다. 기자회견 후 여론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의심의 시선을 보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날 저녁 서진은 정우 회장의 묘소를 찾아갔어요. 도진, 세영, 민석도 함께였습니다. 아버지, 저 왔어요. 서진이 묘비 앞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늦어서 죄송해요. 이제야 아버지의 딸이 됐어요. 바람이 불어와 서진의 머리카락을 흔들었습니다. 마치 정우 회장이 딸을 쓰다듬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서진은 아버지의 편지를 다시 꺼내 읽었습니다. 너는 남을 도우며 살아라.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다. 편지 마지막 구절이었어요. 서진은 그 순간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깨달았습니다. 왜 이제서야 말했나요, 아버지? 서진의 목소리에는 원망이 아닌 그리움이 담겨 있었어요. 기자회견 후 일주일이 지났지만 여전히 갈등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한정우 그룹 이사회에서는 서진의 상속 문제로 시끄러웠어요. 이사님들, 아무리 친딸이라고 해도 갑자기 나타난 사람에게 30%를 물려주는 건 이사 중 한 명이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회사 경영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도진은 이사회실에서 고민에 빠져 있었어요. 아버지의 뜻을 따르고 싶지만 회사와 가족을 생각하면 복잡한 심정이었거든요. 그날 오후 도진은 김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상속 문제를 정리하기 위해서였어요. 변호사님, 유산 분할에 대해 상담하고 싶어요. 네, 말씀하세요. 서진 누나 몫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김 변호사는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도진님, 마음이 바뀌셨나요? 아니에요. 다만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어서요. 법적으로는 유언장대로 집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당사자가 포기한다면 다른 이야기죠. 도진은 복잡한 마음으로 변호사 사무실을 나왔어요. 서진에게 포기를 요구해야 하는 건지 고민이 되었거든요. 한편 서진은 작은 원룸에서 간소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언론의 관심이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밖으로 나가기는 조심스러웠어요. 그날 저녁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한세영이었어요. 서진 언니, 잠깐 나와서 얘기할까요? 두 사람은 근처 조용한 카페에 앉았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세영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서진 언니, 우리 솔직하게 얘기해봐요. 네. 유산 문제 말이야. 정말 아무 욕심 없어요? 서진은 당황했습니다. 기자회견 때와 다른 세영의 태도였거든요. 세영 씨, 저는 진심으로 나도 알아. 내가 아버지를 진심으로 사랑했다는 것도, 처음엔 재산 때문이 아니었다는 것도. 세영이 커피잔을 돌리며 말했어요. 하지만 서진 언니, 현실은 달라요. 300억이라는 돈이 얼마나 큰 돈인지 알아요? 언니 회사도 어려워지고 있어요. 이사들도 반대하고 있고. 세영의 목소리에 피로가 묻어났어요. 그래서 뭘 어떻게 하자는 건가요? 포기해 줄 수 없을까요? 일부라도? 서진은 충격을 받았어요. 며칠 전까지 가족이라고 했던 세영이 다시 돌아선 것 같았거든요. 세영 씨, 그럼 기자회견은 뭐였어요? 그건 그때고 이건 지금이에요. 서진 언니, 우리 가족을 생각해봐요.
서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세영 씨가 생각하는 가족에 저는 포함되지 않는 건가요? 그런 게 아니에요. 하지만 알겠어요. 서진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세영 씨 마음 잘 알겠어요. 서진이 카페를 나가려는 순간 세영이 붙잡았어요. 서진 언니, 오해하지 마세요. 나도 어쩔 수 없어요. 괜찮아요, 세영 씨. 이해해요. 서진은 슬픈 미소를 지으며 카페를 나갔습니다. 그날 밤 도진도 서진을 찾아왔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목적이었습니다. 누나 변호사 사무실에서 뭔가 발견했어요. 뭐요? 도진이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아버지가 변호사에게 맡겨둔 녹음 파일이에요. 녹음 파일? 네, 유 원장과 함께 공개하라고 하셨대요. 도진이 휴대폰에서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정우 회장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나 한정우는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이 말을 남긴다. 서진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서진아, 아빠가 늦어서 미안하다. 50년 동안 너와 내 어머니를 버려둬서 미안하다. 정우 회장의 목소리에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재산이 아니라 용서와 진심을 전하고 싶었다. 내 잘못이었다, 서진아. 녹음이 끝나자 도진과 서진 모두 울고 있었어요. 누나, 아버지 마음이에요. 저희가 또 잘못 생각했어요. 아버지는 정말 누나를 사랑하셨어요. 바로 그때 밖에서 차 소리가 났어요. 세영과 민석이 함께 왔습니다. 언니들 왜? 민석이 숨을 헐떡이며 말했어요. 형, 큰일 났어요. 뭔데? 회사 주주들이 소송을 준비하고 있어요. 서진 누나 상속을 무효화하려고요. 세영도 심각한 표정이었어요. 서진아, 미안해. 오늘 낮에 한 말 잊어줘. 언니, 내가 겁이 났어. 가족을 잃을까봐, 회사를 잃을까봐. 세영이 서진의 손을 잡았어요. 하지만 이제 알겠어. 진짜 가족이 뭔지. 민석이 녹음 파일 이야기를 듣고 말했어요. 이걸 공개해야 해요. 아버지의 진심을 모든 사람이 알아야 해요. 하지만 그러면 도진이 망설였어요. 회사가 더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서진이 조용히 말했어요. 동생들 제가 포기할게요. 누나, 아니에요. 이미 충분히 받았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안 돼요. 민석이 소리쳤어요. 그건 아버지 뜻에 어긋나는 거예요. 바로 그때 서진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이서진 씨죠? 저는 MBC 기자 김민수입니다. 네. 녹음 파일 공개에 대해 인터뷰하고 싶은데요. 서진은 놀랐어요. 어떻게 녹음 파일 이야기를 알았는지 의아했거든요. 죄송하지만 한정우 회장님의 진짜 마음을 세상에 알려야 하지 않을까요? 서진은 가족들을 바라봤어요. 모두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동생들 어떻게 할까요? 도진이 결단을 내렸어요. 공개합시다. 아버지의 진심을 세상에 알려요. 하지만 회사는 회사보다 아버지 명예가 더 중요해요. 세영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아버지를 위해서라도. 다음 날 모든 언론이 정우 회장의 녹음 파일을 보도했습니다. 아버지의 애절한 사과와 딸에 대한 사랑이 전국에 울려 퍼졌어요. 우리 피가 섞였다는 건 인정해. 하지만 진짜 가족은 따로 있는 거야. 도진이 서진에게 말했어요. 누나도 우리 진짜 가족이에요. 그제서야 서진은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정우 회장의 녹음 파일이 공개된 후 1년이 흘렀습니다. 세상의 시선도 많이 달라졌어요. 서진을 향한 비난은 사라지고 오히려 늦게나마 아버지를 찾은 딸의 이야기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어느 봄날 전북 군산의 한적한 언덕에 새로운 건물이 들어섰어요. 윤서재단 노인요양센터라는 간판이 따스한 햇살 아래 빛나고 있었습니다. 서진 언니, 정말 여기에 세운 거예요? 세영이 감탄하며 건물을 바라봤어요. 응, 어머니와 아버지가 처음 만났던 곳이니까. 서진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상속받은 재산 전액을 이곳에 투자했어요.
센터 입구에는 정우 회장의 사진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자식들이 아닌 회장 혼자만의 사진이었어요. 그 아래에는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사랑은 늦어도 괜찮다. 진심이면 언젠가는 전해진다. 개원식 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지역 주민들뿐만 아니라 서울에서도 축하 인사들이 내려왔습니다. 서진 이사장님, 축하드려요. 병원에서 함께 일했던 동료 간호사들도 왔어요. 고마워요. 모두 덕분이에요. 서진은 하얀 가운 대신 단정한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이제 간호사가 아닌 재단 이사장이었거든요. 개원식이 끝난 후 가족들은 함께 센터를 둘러봤어요. 누나, 정말 대단해요. 민석이 시설을 구경하며 감탄했습니다. 최신 의료 장비에 개인실까지. 어르신들이 정말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겠어요. 아버지께서 주신 선물이니까요. 서진의 목소리에 감사함이 묻어났어요. 그때 도진이 조용히 서진에게 다가왔습니다. 누나, 잠깐 얘기할까요? 두 사람은 센터 뒤편 정원으로 나갔어요.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누나, 도진이 망설이다가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이게 뭐예요? 기부금이에요. 서진이 봉투를 열어보니 수억 원의 수표가 들어있었어요. 도진, 이게 뭐야? 미안했어요, 누나. 도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처음에 누나를 의심하고 상처 줘서 정말 미안했어요. 도진,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누나를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셨을까요? 도진은 바다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누나 덕분에 진짜 가족이 뭔지 알게 됐어요. 서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도진, 고마워요. 하지만 이 돈은 받으세요. 센터 운영비로 쓰시고요. 정말 괜찮아? 네, 이제 우리는 진짜 가족이니까요. 그날 저녁 네 남매는 군산 앞바다에서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55년 전 정우와 윤숙자가 걸었던 그 길을 따라 걸으며 말이에요. 아버지가 여기서 어머니를 만나셨구나. 서진이 바다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언니, 후회하지 않아요? 세영이 물었습니다. 뭘? 서울 생활, 그리고 상속받은 재산 다 쓰신 거? 서진은 고개를 저었어요. 전혀,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야. 아버지도 기뻐하실 거예요. 민석이 말했어요. 누나가 이렇게 의미 있는 일을 하시니까요. 그들이 바다를 바라보고 있을 때 한 할머니가 다가왔어요. 혹시 이서진 이사장님이세요? 네, 맞습니다. 아이고, 고마워요. 우리 할아버지가 센터에서 얼마나 행복해 하시는지 몰라요. 할머니가 서진의 손을 꼭 잡았어요. 이사장님 덕분에 우리 가족이 다시 웃을 수 있게 됐어요. 서진은 뿌듯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가 원했던 일이라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몇 달 후 서진은 센터에서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었어요. 어르신들의 건강 상태를 체크하고 직원들과 회의를 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일들로 가득했습니다. 원장님, 서울에서 전화 왔어요. 직원이 전화를 건네주었어요. 여보세요? 누나, 민석이에요. 민석아, 무슨 일이야? 좋은 소식이에요. 정부에서 누나 센터를 모범 사례로 선정했대요. 정말? 네, 그리고 전국에 이런 센터를 더 많이 만들자는 계획도 있어요. 서진은 기뻤어요. 아버지의 뜻이 더 많은 곳에 전해질 수 있다는 생각에 말이에요. 그날 밤 서진은 센터 옥상에 올라가 별을 바라봤어요. 맑은 군산 하늘에는 별들이 가득했습니다. 아버지, 보고 계세요? 서진이 하늘을 향해 속삭였어요. 제가 잘하고 있는 건가요? 바람이 불어와 서진의 머리카락을 스쳤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잘하고 있다, 딸아. 1년 후 윤서재단은 전국에 5개의 센터를 운영하게 됐어요. 서진은 이제 사회복지계에서 유명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서진에게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어요. 정우 회장의 오랜 친구였던 박철민 회장이었습니다. 서진 씨, 정우 형이 살아계셨다면 정말 자랑스러워 하셨을 거예요. 고마워요, 박 회장님. 그런데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박 회장이 옛날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젊은 정우와 윤숙자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정우 형이 제게 맡겨둔 거예요. 언젠가 딸을 찾으면 전해달라고요. 서진은 사진을 받아들고 눈물을 흘렸어요. 행복해 보이는 부모님의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었거든요. 정우 형은 평생 당신과 어머니를 그리워했어요. 성공한 후에도 늘 후회하고 있었거든요. 아버지. 하지만 이제 마음 놓으실 거예요. 딸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으니까요. 그날 저녁 서진은 가족들에게 연락했어요. 모두 군산으로 내려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누나, 이 사진 정말 소중하겠어요. 민석이 부모님 사진을 보며 말했어요. 네, 평생 간직할 거예요. 아버지도 어머니도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세영이 감탄했어요. 그때는 가난했지만 사랑이 있었으니까요. 도진이 말했어요. 결국 중요한 건 사랑이었네요. 저녁이 끝난 후 네 남매는 함께 정우 회장의 묘소를 찾아갔어요. 묘비 앞에 부모님의 사진을 놓고 모두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정말 평안하세요. 서진이 묘비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저희가 진짜 가족이 됐어요. 바람이 불어와 나뭇잎들을 흔들었습니다. 마치 정우 회장이 만족스러워하는 것 같았어요. 가족이란 피보다 진심으로 맺어지는 이름이었다. 늦었지만 그들은 마침내 진정한 가족이 되었고 사랑은 시간을 초월해 모든 것을 치유했다. 센터 간판 아래에서 네 남매가 함께 웃고 있는 모습으로 이야기는 끝이 났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가득했어요. 결국 사랑과 용서가 모든 갈등을 해결한 따뜻한 결말이었습니다.